왜 잠을 못 자는 걸까요? 왜 나이 들수록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오는가? 당신은 요즘 잠자리에 누우면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꼭 자야 하는데, 내일 아침 또 힘들 텐데, 약을 먹었는데도 왜 이렇게 정신이 또렷하지? 눈은 감고 있지만 몸은 전혀 쉬고 있지 않은 상태. 시계 소리, 냉장고 소리, 창밖의 작은 소음까지 모두 또렷하게 느껴지는 밤. 이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현상일까요? 진료실에서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을 만나면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젊을 땐 머리만 대면 잤어요. 이제는 약 없으면 불안해서 못 잡니다. 그래도 깊이 잔 느낌은 없어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늙으면 잠이 없는 게 정상이다. 라는 착각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너무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잠이 안 와도 나이가 그렇지 뭐 하며 참고 넘기거나 약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생각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의 구조는 변합니다. 하지만 잠을 잘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잠을 자는 능력이 아니라 잠에 들어가는 조건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약을 먹어도 잠은 계속 얕아집니다. 수면제는 왜 점점 효과가 줄어들까요? 처음에는 약을 먹으면 잠이 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약을 먹어도 잠들기까지 오래 걸리고 새벽에 자주 깨고 아침에 더 피곤합니다. 이때 대부분은 약이 약해졌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약의 강도가 아닙니다. 노후로 갈수록 뇌는 외부 자극과 불안을 더 예민하게 감지합니다. 즉, 약으로 뇌를 눌러도 몸 안에서는 계속 경계 신호가 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진짜 휴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은 기절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잠은 의식을 잃는 상태가 아닙니다. 몸 전체가 이제 안전하다라고 판단했을 때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안전 신호를 만드는 시스템이 조금씩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몸은 피곤한데 뇌는 계속 깨어 있으려 합니다. 이 상태에서 억지로 자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야 한다는 생각이 잠을 쫓아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잠이 안 오면 자꾸 시계를 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제 4시간도 못 자겠네. 내일 망했네. 이 순간 뇌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면 몸은 더 깨어나고 심장은 더 빨리 뛰며 잠은 더 멀어집니다. 즉, 잠을 향한 노력 자체가 잠을 방해하는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 왜 이 현상이 심해질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피곤하면 뇌보다 몸이 먼저 잠듭니다. 하지만 60세 이후부터는 뇌가 몸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작은 걱정, 내일 일정 건강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이 밤에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도 생각이 먼저 깨어있고 잠은 얕아집니다. 이때 필요한 건 더 강한 약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잠들기 전의 상태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면하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잠을 잘 자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분들은 잠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대신 잠들기 좋은 상태를 먼저 만듭니다. 이 차이가 밤을 완전히 바꿉니다. 의사들이 이 이야기를 자세히 하지 않는 이유,
솔직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진료실에서는 이런 설명을 차분하게 길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약을 처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환자들을 지켜보며 확신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잠을 바꾸려면 약보다 먼저 밤을 시작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오늘 이 영상이 필요한 이유. 만약 당신이 약을 먹어도 숙면이 안 되고 새벽에 자주 깨고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이제 어쩔 수 없나 보다 라고 느낀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방법으로 너무 오래 애써 오셨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잠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다만 신호를 잃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의사들이 약을 고민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하는 숙면 조건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당신의 밤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의사들이 약보다 먼저 확인하는 숙면 조건, 진료실에서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 약을 좀 더 강한 걸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이 약은 이제 듣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는 바로 약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다른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 당신의 몸은 어떤 상태였나요? 이 질문에 바로 답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잠을 감은 자는 순간만 생각하고 잠에 들어가기 전의 상태는 거의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이 먼저 보는 것은 수면 점수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 앱, 수면 시간, 깊은 잠 비율을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진짜 먼저 보는 건 그런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몸이 지금 잠을 허락받은 상태인가? 잠은 명령으로 오는 게 아니라 허락으로 옵니다. 몸이 스스로 이제 쉬어도 된다고 판단할 때 잠은 시작됩니다. 숙면의 첫 번째 조건, 긴장이 내려가야 합니다. 사람의 몸에는 2개의 스위치가 있습니다. 깨어있게 하는 스위치, 쉬게 하는 스위치 젊을 때는 이 2 스위치가 자연스럽게 교대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어있는 스위치가 밤까지 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스위치를 의지로 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제 좀 쉬자 라고 머리로 말해도 몸은 듣지 않습니다. 몸이 반응하는 것은 느낌입니다. 몸은 설명이 아니라 신호를 듣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뇌는 말보다 환경과 감각에 훨씬 민감합니다. 불빛 소리 호흡의 속도 근육의 긴장천, 이 모든 것이 뇌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아직 깨어 있어야 한다. 또는 이제 긴장을 풀어도 된다. 숙면하는 분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 신호를 같은 순서로 반복합니다. 약이 먼저가 아닌 이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래도 약을 먹으면 잠은 오지 않나요? 맞습니다. 잠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그건 숙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약은 뇌를 눌러 의식을 흐리게 만들지만 몸 전체의 긴장을 풀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느낌이 남습니다. 잤는데 잔 것 같지 않고 머리가 멍하고 몸이 더 무겁습니다. 이건 몸이 충분히 쉬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숙면의 2번째 조건, 뇌가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뇌는 예상 가능한 상황에서 가장 빨리 긴장을 풉니다. 매일 다른 시간에 자고 매일 다른 방식으로 잠자리에 들면 뇌는 밤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생길까? 그러면 경계는 풀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매일 비슷한 순서가 반복되면 뇌는 학습합니다. 이 순서가 시작되면 이제 곧 쉬는 시간이구나. 이 학습이 쌓이면 잠드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짧아집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루틴을 봅니다. 우리가 약보다 먼저 확인하는 것은 이 질문들입니다. 잠들기 전 항상 하는 행동이 있는가? 불을 끄는 순서는 일정한가? 잠자리에 들기 전 몸을 흥분시키는 습관은 없는가? 이 질문에 매일 다 달라요 라고 답하시면 약을 바꿔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숙면의 세 번째 조건, 몸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작은 불편, 작은 통증, 작은 걱정도 밤에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었을 때 몸이 불안하면 뇌는 깨어 있으려고 합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몸의 본능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 피곤하면 당연히 자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도 잠이 안 오는 이유는 몸이 이미 긴장 모드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쉬려고 누워도 몸은 계속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함과 숙면은 반드시 같은 방향이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을 기억해 주세요. 숙면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약은 조건을 만들지 못합니다. 잠은 상태, 신호, 결과의 순서로 옵니다. 이 순서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알게 될까요?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제가 실제로 만났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 넘게 약 없이는 잠들 수 없다고 믿었던 분이 어느 날부터 약 없이 잠들기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깨달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소함이 밤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30년 불면증 환자가 약 없이 잠들게 된 전환점,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말은 이 한마디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잠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70대 중반의 남성이었고 3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약 이름만 해도 손가락으로 세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반 알, 그 다음엔 한 알, 나중엔 두 알. 그래도 잠은 점점 얕아졌습니다. 잠은 오는데 쉰 느낌이 없습니다. 그분의 말은 늘 비슷했습니다. 잠은 듭니다. 근데 자고 일어나면 더 피곤해요. 꿈을 너무 많이 꿉니다. 새벽 3시면 꼭 깨요.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그분은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아니라 잠을 자도 회복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면제에 의존하게 되는 과정, 처음 불면증이 시작됐을 때 그분은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 그렇겠지. 나이 들면 다 그렇다더라. 그러다 어느 날 며칠을 거의 못 자고 병원을 찾았고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신기했다고 합니다. 약 먹고 30분쯤 지나니까 눈이 스르르 감기더군요.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약은 늘어났고 밤은 짧아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약의 효과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약을 먹어도 금방 깨고 다시 잠들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그때마다 약의 용량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약을 안 먹으면 아예 못 잘까봐 겁이 납니다. 이 말은 많은 어르신들이 속으로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진짜 문제는 밤이 아니라 낮에 있었습니다. 진료 중에 제가 조심스럽게 하나씩 질문을 드렸습니다. 낮의 햇볕은 얼마나 보시는지, 저녁 식사 후에는 무엇을 하시는지, 잠자리에 들기 전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은지, 그분은 조금 당황하셨습니다. 그게 잠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하지만 바로 이 질문들이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습관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분의 밤은 늘 비슷했습니다. 저녁 뉴스를 끝까지 보고 TV를 켜둔 채로 누워있고, 잠이 안 오면 시계를 계속 확인하고, 내일 또 힘들겠다는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이 뇌에게 어떤 신호를 보냈을까요? 아직 하루가 끝나지 않았다. 계속 깨어 있어야 한다. 작은 질문 하나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잠이 잘 오던 30년 전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엇을 하셨나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땐 그냥 씻고 불 끄고 누우면 잤죠. 그 순간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잠을 준비하는 시간이 사라졌다는 사실, 그분은 깨달으셨습니다. 예전에는 잠을 준비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있었지만 지금은 그 시간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지금의 밤은 하루의 연장선이었고 머리는 끝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단 한 번도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약을 줄이자는 말보다 먼저 한 제안, 저는 곧바로 약을 줄이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제안을 하나 드렸습니다. 약은 그대로 드시되 잠자리에 들기 40분 전 딱 한 가지만 바꿔봅시다. 그건 운동도 아니고 특별한 훈련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순서였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며칠 뒤 그분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도 잠들기까지 덜 힘듭니다. 약의 용량은 같았습니다. 환경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건 단 하나였습니다. 뇌가 밤을 예측하게 된 것입니다. 약 없이 자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몇 주가 지나 그분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루는 약을 깜빡하고 안 먹었는데 잠이 들더군요. 그날 이후 약은 필수가 아니라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약 없이 자는 날이 더 많습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 이분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이 변화는 의지가 아니라 이해에서 시작됐습니다. 잠을 강요하지 않았고 몸을 먼저 진정시켰고 뇌에게 예고를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전환점이었습니다. 당신에게도 같은 전환점이 올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랜 시간 불면증으로 지쳤고 약 없이는 불안하고 나는 안 될 것 같다고 느낀다면 이 이야기를 그냥 남의 이야기로 넘기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 열심히 노력해 오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그분에게 가장 먼저 적용했던 약 없이 숙면하는 핵심 루틴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오늘 밤 당신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약 없이 숙면하는 핵심 루틴 1몸을 잠들게 하는 신호. 이제부터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바뀌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분에게도 그리고 수많은 어르신들에게도 가장 먼저 적용했던 것이 바로 이 루틴이었습니다. 이 루틴의 목적은 잠을 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게 이제 긴장을 풀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잠은 시작이 아니라 끝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 끄고 누우면 이제 자는 거다. 하지만 몸의 입장에서는 그 순간이 하루의 끝이 아닙니다. 몸은 그 전까지의 모든 자극을 그대로 안고 침대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불을 끄면 뇌는 오히려 더 깨어납니다. 숙면 루틴의 출발점은 시간이 아닙니다. 몇 시에 자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계가 아닙니다. 항상 같은 순서가 시작되었는지입니다. 이 순서가 시작되면 뇌는 시간을 보지 않아도 잠을 준비합니다. 첫 번째 신호. 빛을 천천히 줄이기 뇌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빛입니다. 특히 밝은 빛은 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낮이다. 그래서 숙면하는 분들은 불을 한 번에 끄지 않습니다. 거실 불을 먼저 줄이고 작은 스탠드만 켜고 TV나 휴대폰 화면은 조금 일찍 멀리합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뇌의 경계는 조금씩 내려갑니다. 두 번째 신호. 호흡을 의식적으로 느리게. 호흡은 몸과 뇌를 연결하는 가장 빠른 통로입니다. 잠이 안 올 때 사람들의 호흡은 대부분 짧고 빠릅니다. 이건 몸이 아직 긴장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루틴에서는 복잡한 명상 대신 아주 간단한 방법을 씁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이때 중요한 건 깊이가 아니라 속도입니다. 숨이 느려지면 몸은 이제 급할 게 없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신호. 몸의 긴장을 직접 풀어주기 많은 어르신들이 몸이 피곤하면 자연히 풀릴 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피곤해도 근육은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몸에 직접 신호를 줘야 합니다.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손가락을 하나씩 움직이고 발바닥에 감각을 느껴봅니다. 이건 운동이 아닙니다. 몸에게 지금은 싸울 필요 없다고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이 루틴을 40분 전에 시작하는 이유. 왜 하필 잠자리에 들기 40분 전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뇌가 신호를 받고 반응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눕는 것은 경보를 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울리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루틴은 짧지만 미리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지점. 첫날엔 큰 변화가 없던데요? 이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은 즉각적인 기절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몸이 다시 잠을 믿도록 도와줍니다. 이 신뢰는 반복될수록 강해집니다. 중요한 한 가지 원칙, 이 루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잘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고 있나? 이렇게 해도 되나? 이 생각 자체가 다시 뇌를 깨웁니다. 대충 해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순서입니다. 실제로 나타나는 변화들, 이 루틴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이런 변화를 말합니다. 잠자리에 누웠을 때 마음이 덜 급하다. 새벽에 깨도 다시 잠들기 쉬워졌다. 아침에 몸이 조금 가볍다. 이건 몸이 다시 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기억해 주세요. 잠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몸이 먼저 믿어야 합니다. 이 루틴은 그 믿음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루틴을 망가뜨리는 가장 흔한 실수들과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위험한 착각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걸 피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루틴도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숙면을 망치는 가장 흔한 착각과 치명적 실수, 지금까지 몸을 잠들게 하는 루틴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루틴을 알고 있어도 어떤 실수를 반복하면 잠은 다시 멀어집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다 했는데도 잠이 잘 안 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 이 착각들 중 하나에 계속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착각 1. 피곤하면 무조건 잘 수 있다.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몸이 적당히 피곤하면 잠이 오기 쉽습니다. 하지만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잠이 더 어려워집니다. 왜일까요? 몸이 극도로 피곤해지면 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은 회복보다 버티는 게 우선이다. 이때 몸은 긴장 모드로 들어가고 잠은 얕아집니다. 그래서 낮잠을 거의 못 자고 하루 종일 지쳤는데도 밤에 잠이 안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착각 2. 침대에 오래 누워 있으면 언젠가는 잔다. 잠이 안 올 때 침대에서 뒤척이는 시간 얼마나 길어지십니까? 30분, 1시간, 그 이상일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가 침대를 깨어 있는 장소로 학습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침대에 누운 순간부터 뇌는 다시 깨어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렇게 권합니다. 잠이 안 오면 잠을 기다리지 마세요.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숙면을 위한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착각 3. 잠이 안 올수록 더 노력해야 한다. 이건 불면증을 오래 겪을수록 더 강해지는 생각입니다. 숨을 더 깊게 쉬어보고 자세를 계속 바꿔보고 왜 안 자지라고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동은 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뇌는 더 깨어있고 잠은 더 멀어집니다. 숙면하는 사람들은 잠을 성공해야 할 과제로 만들지 않습니다. 착각 4. 잠자기 직전까지 하루를 끌고 간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 종일 바빴으니까 누우면 바로 자야지요. 그래서 TV를 끝까지 보고 뉴스를 다 보고 침대에 바로 눕습니다. 하지만 몸의 입장에서는 하루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극이 갑자기 끊기면 뇌는 오히려 더 예민해집니다. 숙면은 급정거가 아니라 서서히 멈추는 과정입니다. 착각. 이 방법이 안 맞나 보다. 라고 너무 빨리 판단한다. 루틴을 시작하고 이틀, 사흘 만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체질이 다른가 봐요. 이 방법도 소용없네요. 하지만 몸은 기계를 고치듯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불면증을 겪은 분일수록 몸이 다시 밤을 믿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포기하면 몸은 이렇게 배웁니다. 이번에도 그냥 지나가는 방법이었구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결정적인 실수,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낮과 밤을 같은 긴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낮에도 늘 바쁘고 늘 긴장하고 늘 마음이 급하면 밤에만 갑자기 몸을 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숙면은 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잠을 망치는 생각의 습관, 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생각의 습관입니다. 잠자리에 들면 이런 생각이 반복되지 않으십니까? 내일 또 힘들겠지. 오늘도 망했네. 이러다 큰 병 오는 거 아니야? 이 생각들은 뇌에게 강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뇌는 이런 밤을 위험한 시간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숙면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완벽한 루틴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조금 어설퍼도 중간에 빠뜨려도 매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게 쌓이면 몸은 다시 밤을 안전한 시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꼭 기억하세요. 잠은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과한 피곤함은 숙면을 방해합니다. 침대는 기다리는 곳이 아닙니다. 생각을 다그칠수록 잠은 멀어집니다. 이 실수들만 피해도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다음 섹션에서 마무리합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하루하루 실천할 수 있도록 정리한 7일 숙면 회복 루틴과 이 습관을 평생 유지하는 방법을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따라오셨다면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7일 숙면 회복 루틴과 평생 유지하는 법. 이제 여기까지 오셨다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은 이미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아니라 잠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상태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는 무언가를 더 배우기보다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몸이 기억하도록 돕는 단계입니다. 숙면은 한밤에 바뀌지 않습니다. 먼저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숙면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지 않습니다. 대신 조금씩 조용히 돌아옵니다. 그래서 7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7일은 몸이 다시 밤을 믿도록 만드는 연습 기간입니다. 1일차, 밤의 시작을 고정합니다. 첫날의 목표는 잠을 잘 자는 것이 아닙니다. 밤이 시작되는 순간을 매일 같게 만드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조명을 줄이고, 같은 순서로 몸을 느슨하게 만들고,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잠이 오든 안 오든 이 순서만은 지켜주세요. 이날은 결과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2일차, 몸의 반응을 관찰합니다. 둘째 날부터는 아주 작은 변화에 귀를 기울입니다. 마음이 덜 급한지 누웠을 때 숨이 조금 느려졌는지 깨더라도 예전보다 덜 불안한지 이건 숙면의 씨앗입니다. 3일차,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이날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은 좀 잘까? 라는 기대가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일차의 목표는 잠을 잇는 것입니다. 루틴만 하고 결과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4일차, 낮과 밤을 연결합니다. 이날부터는 밤만 보지 않습니다. 낮의 햇볕을 조금 더 쬐고 몸을 너무 혹사하지 않고 마음을 급하게 몰지 않습니다. 낮의 긴장이 밤으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게 조금만 조절합니다. 5일차, 깨는 밤을 받아들입니다. 이날쯤 되면 아직도 새벽에 깰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깨는 횟수가 아니라 깨고 나서의 반응입니다. 또 깼네가 아니라 다시 쉬면 된다 라고 몸에게 말해주세요. 6일차, 몸의 신뢰가 돌아옵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깊게 잔 건 아닌데 아침이 덜 힘듭니다. 이건 몸이 다시 잠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7일차, 이제 습관이 됩니다. 7째 날은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한 밤입니다. 그 평범함 속에 변화가 있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짧아지고 깨도 다시 쉬기 쉬워지고 아침이 덜 무겁습니다. 이게 바로 숙면의 시작입니다. 이 루틴을 평생 유지하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는 것. 여행을 가도 컨디션이 안 좋아도 루틴의 방향만 지키면 됩니다. 하루 이틀 흐트러져도
몸은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습니다. 언제 병원을 찾아야 할까요? 이건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갑자기 체중이 크게 줄고 통증이나 호흡 곤란이 있고 불안, 우울이 심해지고 잠을 거의 못 자는 날이 계속된다면 이때는 혼자 견디지 마시고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루틴은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치료를 돕는 기초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 지금까지 잠이 안 와서 스스로를 탓하셨다면 이제 그만두셔도 됩니다. 당신의 몸은 게으르지도 망가진 것도 아닙니다. 단지 밤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밤은 다시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작은 약속, 이 영상이 끝나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Day 1. 오늘부터 다시 잠을 시작합니다. 그 한 줄이 당신의 밤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밤을 함께 지켜본 의사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밤 조금 더 편안하시길 바랍니다.